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운영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운영체제 실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운영체제 실제는 유닉스와 그리고 윈도우즈, MS-DOS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거의 유닉스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닉스랑 비교해서 과거에 사용을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DOS라는 운영체제랑 유닉스랑 비교해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운영체제 중에서 이 유닉스 운영체제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유닉스 운영체제는 아주 높은 이식성을 갖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유닉스 운영체제는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명령어 관련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쉘 명령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널과 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커널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제어한다면 쉘이라는 것은 명령어를 처리하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징에 대해서 물었고 거리가 먼 것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유닉스 운영체제의 특징으로 역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유닉스 운영체제는 대화식 운영체제에 속하고요. 지금 바깥에 갑자기 헬리콥터가 막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자, 유닉스 운영체제의 특징은 대화식 운영체제고요.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다. 그래서 멀티 타스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대부분 코드가 어셈블리 아니죠. 유닉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닉스는 C 언어로 기술됐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답 4번이고요. 높은 이식성과 확장성이 갖고 있다는 게 유닉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자, 유닉스 시스템에서 커널의 수행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유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커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총괄하고 또 어떤 기능을 해독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또 기억장치도 관리하고 입출력도 관리를 하죠. 전체적인 걸 총괄하고 해독 기능을 갖고 있지만 명령어 해독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명령어 해독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유닉스에서 쉘이라는 기능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닉스에서는 커널과 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서 이 아이노드도 역시나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제 파일 제어 블럭이라는 FCB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 좀 비슷한데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곳을 우리가 아이노드라 하죠. 그래서 유닉스의 정보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파일의 링크 수라든지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 파일의 크기, 그리고 파일이 이거 틀린 답을 잘 나온다 그랬죠. 최초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파일이 최종 수정된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최초로 수정된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답 라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유닉스 시스템에서 역시 명령어 해석기. 자, 유닉스에서 명령어 나오면 무조건 쉘이고요. 전체를 관리한다 그러면 커널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유닉스 명령어에서 백그라운드로 수행할 때 가장 큰 장점을 물었어요. 백그라운드를 수행한다는 의미, 기억 장치를 작게 차지한다? 아니고요. CPU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명령어 수행을 단축할 수 있다. 전부 다 아니네요. 그죠? 수행 중인 명령어가 끝나기 전에 다른 명령문을 줄 수 있다는 게 백그라운드를 수행시킬 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는 유닉스 시스템에서 역시 커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커널은 유닉스 시스템의 중심부에 해당된다. 위치를 나타낸다는 의미, 그죠? 유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의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용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가 한다. 사용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하고 시스템하고의 연결은 뭘로 한다? 명령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나번이 되겠죠. 나번은 뭘 한다? 커널이 아니고 쉘이 하는 역할이다. 명령어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그리고 하드웨어 전체적인 관리까지도 해주게 됩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자, 유닉스에서 사용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쉘이라고 그랬었죠. 쉘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어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답 가번이에요. 결국 유닉스 관련 문제는 커널이냐, 쉘이냐, 자, 이 부분을 구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부터 나오는 문제는 유닉스 시스템 사용들의 명령어죠. 자, 유닉스에서 문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면 하나는 유닉스의 커널과 쉘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하나는 유닉스의 명령어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유닉스 운영체 시스템의 콜 중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시킨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때 쓰는 명령어가 포크입니다. 포크. 요거 명령어 자체를 외워야 되니까 반드시 외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유닉스 파일의 사용 허가를 결정하는 명령어는 chmod입니다. 그러니까 chmod라는 게 이제 권한을 누구에게 읽기, 쓰기, 뭐 또 실행하기의 권한을 부여하고 또 해제할 때 chmod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유닉스 명령어들 제가 교재에서 중요한 명령어들 몇 가지 집어 드렸죠, 그죠? 그 부분 위주로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그 11번 문제는 각 파일에 대한 정보, 유닉스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 파일의 최종 수용, 최초가 틀린 답으로 잘 나온다 그랬었죠? 최종 수용 시간, 파일의 링크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iNod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닉스에서 어떤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iNode다. 기억하시고요. 12번 문제는 유닉스에서 기존 파일 시스템에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서브 디렉토리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 이거 최근 기출 문제에서도 출제됐는 명령어입니다. mount라는 명령어죠. 정답 가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유닉스의 실제 부분에서는 유닉스의 명령어가 여러분 문제 바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닉스 명령어 1번 포크, EXIS, chmod, pipe, wait, mount. 그리고 최근 기출 문제 중에서 churn이라는 명령어가 한번 나왔다 그랬었죠.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령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명령어 위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유닉스에 이어서 이제 나올 만한 게 이제 윈도우즈와 MS-DOS를 비교해서 나오는데, 사실 윈도우즈 관련 문제는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커말이나 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이런 데서 잘 나오고 기능사에서 잘 나오지,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윈도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 시스템에서 파일이나 하위 디렉토리가 디스크에서 어떤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파일 할당 테이블이라는 FAT죠.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파일 할당 테이블. 문제에서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물었죠. 그죠? 파일이나 하위 디렉토리니까 문제 속에 파일을 할당하는 테이블을 물었다라고 보시면 FAT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윈도우 98. 자,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윈도우 98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니까. 근데 이제 윈도우 98뿐만 아니라 요즘 쓰고 있는 윈도우 7, 윈도우 8, 뭐 윈도우 앞으로 9, 뭐 이런 부분은 OLE 기능이라는 게 이제 오브젝트 링크의 약자죠. 그러니까 객체 연결 기능이라 그래서 서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끼리 서로 프로그램을 연결한다. 다시 말해서 엑셀에서 작성한 어떤 내용들을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올 수 있고,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한 것을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는 게 OLE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라번이 정답이겠죠?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OLE 기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3번 문제는 컴퓨터 윈도우 창에서 윈도우를 열어놓고 작업하는 것을 주기억 장치 처리 방법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그러니까 컴퓨터 윈도우 창을 여러 개로 이렇게 열어놓고 한꺼번에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타스킹이라 해서 한 번에, 과거에 그 MS-DOS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DOS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실행을 못했죠. 근데 윈도우즈나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다가 여러 개를 팍팍팍 띄워놓고 메모리가 용량이 충분하다면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한꺼번에 우리가 작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 외워두세요. 운영체제가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장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변 장치가 생겨날 때마다 새로운 장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컴퓨터 주변 장치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합니까?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드라이버? 이렇게 나사 쪼는 드라이브가 아니라 우리가 장치 구동기라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브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 컴퓨터에다가 새로운 어떤 기계를 하나 달았어요. 뭐 지금 제가 캠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캠을 달았어. 그러면 캠이 바로 실행되느냐? 그 관련된 구동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만 그 캠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사실 요즘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치를 꼽자마자 이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해 줌으로써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끔 요즘 다 돼 있죠. 근데 조금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새로운 윈도우즈의 운영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만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자, 5번 문제는 과거에 쓰던 MS-DOS와 유닉스에 사용되는 명령어 중에서 그러니까 도스의 명령어와 유닉스의 명령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관련 없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라번이에요. 자, CD, 옛날 도스에서 CD는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로서 어떤 디렉토리로 들어갈 때 쓰는 명령어고 chmod는 권한 부여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명령어죠. 전혀 서로 관계가 없는 명령어예요. 정답은 라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dir, ls는 도스에서 dir은 파일의 목록을 보는 거고 유닉스에서 ls는 파일의 리스트 역시 목록을 보는 명령어예요. 도스에서는 copy가 파일을 복사할 때 쓰는 거고 유닉스는 cp가 복사할 때 쓰는 명령어고 타입이라는 것은 도스에서는 어떤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볼 때 쓰는 명령어고 캐시라는 명령어가 유닉스에서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문제 아주 괜찮은 문제네요. 그죠? 전반적인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니까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MS-DOS에서 과거 도스에서 메모리 램이라는 메모리에 가상 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램에서 드라이브를 만든다는 의미니까 램드라이브.sys라는 이 파일에서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6번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도스에서는 명령어가 내부 명령어가 있고 외부 명령어가 있어요. 내부 명령어는 주기억장치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는 명령어고 외부 명령어는 디스크에 보조기억장치에 존재하는 명령어예요. 덩치가 얘가 크고 얘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내부 명령어는 command.com이라는 파일 속에 들어있어서 부팅과 동시에 메모리에 상주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사용하는 명령어가 내부 명령어가 되겠죠. 가장 적합한 것은 명령어 처리 루틴이 메모리에 상주하는 내부 명령이라 하고, 그쵸? 디스크에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외부 보조 기억 장치에 존재하지만 그 처리를 디스크 자체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구분한다. 다시 말해서 외부 디스크에서 저장돼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명령어가 외부 명령어라면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는 명령어를 내부 명령어를 한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가번이 정확한 말이고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자, 8번 문제 역시 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명령어에는 내부 명령어와 외부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ms-dos.sys라는 파일이 있어요. 도스에서. 이 파일은 파일 관리라든지 주변 장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파일이 되겠고 io.sys라는 것은 입출력 관리를 해주는 파일이고 또 하나 더 말한다면 command.com이라는 파일은 명령어를 처리해주는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MS-DOS는 멀티태스킹이 안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싱글 타스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멀티태스크는 윈도우즈나 유닉스가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문제는 MS-DOS에서 역시 가상 디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가상 디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스에서 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자로 사용한다. 이거는 그 일반적인 그 가상 디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버추얼 디스크. 근데 MS-DOS에서 가상 디스크를 설명할 때는 주기억 장치의 일부를 디스크처럼 사용하는 게 바로 가상 기억 장치.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버추얼 디스크에 대한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상 디스크라는 것은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떼서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지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MS-DOS에서 가상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디스크처럼 보조 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게 여기서의 가상 디스크다. 사실 이런 문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옛날 도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괜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가상 디스크랑 헷갈리면 안 되죠. 네, 단지 도스란 말이 나왔을 경우에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체제 과목의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여러분이 다음 과목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운영체제에 관련된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 풀이 특강, 여러분 강의실에 특강 탭에 가시게 되면 최근 기출문제 풀이 중에서 운영체제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 하시게 되면 운영체제는 20점 중에서 18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운영체제는 18점 맞겠다라는 목표로 열심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문제 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